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항해사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인터뷰 자리에 모시게 된 분은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리고 요즘 항해사 유튜버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항해사 다들 아시죠? 오늘은 원피스 항해사 실사판 한국의 나미를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베타는 이항사, 2등 항해사 김승주라고 합니다. 27입니다. 네. 그거 언제부터 승선하셨나요? 졸업하고 바로 배를 탔으니까 3년하고 6개월이 됐습니다. 3년하고 6개월 엄청 오랫동안 승선을 하셨네요. 어릴 적부터 항해사가 되고 싶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어릴 적부터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취직 잘 되는 곳을 찾다가 우리 학교로 오게 됐고, 우리 학교로 오니까 배 타는 길이 그냥 이제 일반적인 거라서 배를 타게 됐는데, 뭔가 이렇게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배를 타게 됐고, 또 그걸 잘하고 싶으니까 또 잘하게 되니까 좋아해지고, 그래서 계속 배를 타게 된 것 같아요. 원피스의 나미를 보고 승선을 결심하게 된 건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직책이 2등 항해사라고 하셨어요. 2등 항해사의 담당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선임 사관들 보좌예요. 1항사님 보좌와 선장님 보좌,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업무적인 일은 배가 가는 항로를 계획하는 일과 그 안전 장비와 소화 장비, 라이프 보트나 라이프 자켓, 소화기 아니면 소화 시스템, 그리고 항해 장비들, 레이더나 액디스 이런 것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가 입출항을 할 때 선미에서 현장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엄청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바다에서도 육상의 고속도로나 국도처럼 길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길을 따라서 항해를 하는 건지 1차선, 2차선 이런 식으로 길에 나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따라가는 건지. 해변가에서 바다를 보시면 알겠지만 길 같은 건 없습니다. 육지처럼 도로처럼 검은 색깔 아스팔트에 노란 색깔 선이 나와 있어서 뭐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뭐 아주 대양항에선 그런 게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배가 가는 길은 있어요. 자주 가는 안전한 길이 있어서 거기를 보면서 가는데, 저는 이제 항로 계획을 할 때 조류나 해류 아니면 수심, 주변에 태풍이 있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항해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길은 그냥 이양사님 마음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안전하고 우리가 가장 최단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운항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항로를 결정하는 거니까 정말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네요. 이양사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언제부터 근무하시고 근무 후에는 뭐 어떤 걸 하시는지 그런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근무 시간은 12시부터, 보통 이항사 12시부터 4시예요. 낮 12시부터 4시도 되지만 저녁 12시부터 4시도 되거든요. 자정부터 시작해서 4시에 당직을 마치면 새벽 5시에 자요. 일어나면 저는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당직을 서는 거죠. 마치면 저녁을 먹기 전까지 아까 말했던 업무들을 조금씩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자유시간을 가지고 2-3시간 정도 다시 잤다가 다시 당직을 서는데, 올빼미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밤에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이제 약간 올빼미 쪽 기질이 원래부터 있어서 적응하기가 괜찮았습니다. 휴가 때 밤에 좀 많이 돌아다니시나 보네요. 3등 항해사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2등 항해사로 직무를 수행 중이신데 3항사에서 2항사로 진급을 해서 좋은 점이 있나요? 네, 확실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망사는 뭔가 서류나 전문, 수속 담당이에요. 그래서 서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항사는 실무적인 업무, 가서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항로도 계획하고 다 이런 과정들이 뭔가 진짜 배를 타는 전문가가 되는 느낌? 더 실무적인 면에서 이게 내가 진짜 배를 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것 같고요. 나만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망사는 업무 자체가 수속이나 전문 같은 경우에는 선장님이랑 마주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8시부터 12시 당직이 끝나면 이제 오후에는 1항사님을 도와가지고 이제 업무를 같이 데이워크 작업을 하는데, 2항사는 자기의 독보적인 업무가 있어요. 항로는 항로 계획, 나의 일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내가 내 일을 하고 이제 쉬면 되고, 그런 면에서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이제 선상 생활을 즐기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제 항해사 일을 시작한다는 느낌에서 더 좋다는 거죠. 이 항사의 단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양사가 되고 나서 생각한 게 이 일만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뭔가 예기치 않았던 점이 이 양사가 밑에 아까 말했다시피 사망사가 생기니까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니어 중에서 그래도 약간 위쪽이니까 이제 관계를 조율을 하고 이제 사망사가 잘 일을 해 나가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조율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이 양사의 업무에 있어서. 맞아요. 이 항사를 테이블 마스터라고 종종 그렇게 부르죠. 그 주니어 사관들의 선장의 역할을 한다.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끼인 세대? 그 의견을 조율하는데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항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딱히 준비 없어서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시키면 해야 돼요. 배는 구조가 내가 이 양사 딱 하는 순간 다른 이 양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이 양사 일이 있고 책임자가 나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면 다 해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만의 방법이 있었다면 PSC 실무 지침서라고 이제 그걸 좀 참고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당해야 되는 장비의 규정들 그런 것들이 법 쪽으로 관련된 규정들을 읽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배터리의 유효기간이라던가 선박의 길이에 따라서 이 정도 수량이 있어야 되고 스페어는 얼마 있어야 된다. 알아두면은 아 우리 배가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걸 교체해야 될 시기가 있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공부를 했고요. 근데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사망사 시절에 이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네. 실제로 보고 같이 이제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같이 공부도 하고 확실히 따라다녀야 돼요. 책으로도 공부를 하지만 실무자를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나 보네. 자기 업무를 끝내고 상급자 업무를 배우는데 시간을 따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게 말씀에서 느껴졌습니다. 사실 항해사라는 직업군이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나 남자들이 대부분인 직업군이라서 진입장벽도 심하고 들어오기 힘드셨을 텐데 여성 항해사로서 힘든 점이 있었다면 여성 항해사로서 힘들었다기보다는 배의 특성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배를 딱 하는 순간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2등 항해사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뭔가 여성이라는 걸 바라고 남들로부터 배려를 바라는 순간 그게 약간 어쩌면 여성들한테 좋은 글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봤고요. 오히려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성만 있는 곳보다는 아무래도 여성이 한 명 있으면은 주변에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람이 또 어쩌면 잘 모르겠지만 배려를 해주고 하지 않을까 다른 선원들한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를 탄다고 하면은 다들 막 걱정도 많이 하시고 괜찮냐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막 걱정 많이 하시고 그런 곳이 아니다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약간 우리들의 생각은 약간 중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배가 어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배도 이제 살만한 곳이고 사람 사는 곳이다. 승선을 하면 정말 물고기를 많이 먹나요? 생각보다 생선을 많이 먹지 않아요. 이제 항해사로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사로서 힘들었던 기억은 아무래도 초임 때 처음 딱 배를 승선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실습을 했어요. 저는 LPG 선을 타서 컨테이너 선은 지금 있는 곳이지만 많이 달랐어요. 네, 선종에 따라서 화물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관님들이 말한 걸 못 알아듣기도 하고 잘 일 처리를 못하고 그럴 때는 뭔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저한테 실망을 너무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래서 방에서 울었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걸 또 들키면 안 되니까 막 들키면 또 뭔가 더 안 좋게 보실까 봐 그냥 소리 안 내고 막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한 번밖에 안 울으셨어요? 저는 한 대여섯 번 운 것 같은데. 그 극복 방법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때는 일적인 걸로 이제 힘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잘해내려고 막 메모하고 그리고 막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업무적인 거 플러스 고독과 외로움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이제 사관님들과 이제 저녁을 먹고 탁구를 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같이 재미있는 활동을 하거나 얘기를 나누고 또 아니면은 뭐 저 혼자 이제 방에서 제 취미 생활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뭐
네, 뭐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괜찮아져요, 기분이. 자, 이제 여성으로서 항해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 지금 하는 말은 제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얘기고 뭐 어떤 사람을 대변한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배를 타고 싶은 분이 배를 타야 돼요. 배와 안 맞는 분이 타면은 정말 힘들어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배가. 정말 여성들로 다 이루어진 배는 어쩌면 정말 굴러가기 힘들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제 좀 힘든 곳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정말 타고 싶고 그런 분들 일단 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충 하는 마인드로 타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볼까 해보고, 아니면 아니면 그냥 내리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를 저는 정말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극소수잖아요. 정말 극소수예요. 네, 학교에 들어갈 때도 선사에서 우리를 뽑을 때도 거의 안 뽑아요. 배를 탔다는 건 어떤 다른 정말 배를 타고 싶어 하는 아이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대충 얼버무리고 행동이 남들이 보기에 조금 안 좋으면은 그게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여성 항해사로 치부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염려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를 승선했을 때도 내가 혹여나 잘못해가지고 후배들이 배를 못하면 어떡하지? 약간 내가 후배들에게 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앞길을 막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엄청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여성 항해사들은 정말 약간 좀 주목도 좀 받고 그런 편이라서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배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얻은 기회가 아닌 만큼 남들이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서 더 많은 후배들이 승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김승주 이양사님의 아주 훈훈한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일을 잘하시는데 겸손하게 일을 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항해사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항해사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어떤 항해사요? 이랑사님한테 저는 지금 어떤 항해사인가요? 남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밝음을 선사해 주는 네. 일을 잘하는 이양사인데. 뭔가 꿈꾸는 항해사? 꿈을 꾸고 꿈을 전해주고 싶고 남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이제 행복을 뭔가 전파하고 싶어요. 웃음과 긍정을 주는 에너지를 지금 느끼셨다니까 어쩌면 제가 되고 싶은 항해사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 꿈꾸는 항해사가 지금이 아닐까. 역시 말을 정말 이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항해사님을 만나보셨고요.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